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엄청 중요한 부분 합니다. 그래서 180페이지까지 내용인데 167페이지에서 183페이지, 180페이지까지 최소도 문제입니다. 최소도 문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배웠고요. 과세 표준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양도 및 무슨 시기 배웠습니까? 취득 시기를 배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배울 건 뭐예요?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배우는데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총수익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했었죠? 이거를 양도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여러분들 벌써 까먹었을 텐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할 때 이자소득, 사업소득 하면서 제가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하면 소득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양도차익이라고 불러. 양도차익이라고. 이 양도차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서 뭘 차감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이게 드디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이 총수익 금액은 대표적으로 뭐가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양도가액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자 필요경비는 뭐가 필요경비가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과 기타 부대비용이 있겠죠?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는 필요경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 세법 쉽지 않죠? 세법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실수하느냐? 우리가 민법을 4월 말까지 뭐 하겠다? 민법을 4월 말까지 정도는 마스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4월 말까지 민법을 다 공부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항상 계획이 찌그러지는 이유가 민법이 4월 말까지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5월 말, 6월 말까지 민법이 끝납니까? 안 끝날 거라는 거지. 민법은 끝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언제까지 끝내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게 민법이 안 끝난 말이에요. 이게 안 끝나니까 이게 시작도 안 된다는 거죠. 세법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데 세법을 8월달 가서 세법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면 그럼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때까지 민법 공부도 안 돼 있는데 그때 가서 세법을 공부한다면 다른 공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법이야 천년의 법으로서 너무나 중요하지. 부동산학계로 너무나 중요하지. 아셨죠? 하지만 지금도 공부해도 힘든데 이게 4월달, 5월달 가서 공부하면 그때는 더 힘들겠죠.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든 공부를 같이 하세요. 모든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듣고 지금 양도세 우리 12월 달에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다음 달에 다시 한 번만 듣는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법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수업만 빠지지 말고 수업만 계속 듣고 있으면 이게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껌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8월달 이후에는 세법 시험 수간에 안 나와도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쉬운 과목일수록 먼저 해두면 시험 막판에 가서는 더 중요한 과목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어떻게 할 건가를 꼭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 없이 공부하는 거는 너무 무모해.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더라도 전략이나 전술을 나름대로 짜고 공부를 하라고요. 아셨죠? 이게.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양도세액을 산출하려고 해요.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결국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야. 그럼 양도세 과세표준은 옛날에 우리가 저번 때 배웠던 취득세 과표처럼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세율 곱하는 게 아니고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 그 보유 기간에 따른 가액의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순서가 중요한데 계산 구조가 중요한데 계산 구조는 양도 가액의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뭐라고 한다? 양도 차익이라 하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야지만 양도 소득 금액이라 하고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했을 때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죠. 총수익 금액이랑 결국 무슨 가액을 말한다? 양도 가액을 말하는 거고 필요 경비랑 결국 취득 가액과 기타의 필요 경비를 말하는 거겠죠.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이런 말 주의되는데 양도 소득 금액 계산 시 가장 마지막에 차감되는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아니라고 했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예? 제가 뭐 물어봤어요? 양도소득 금액 물어봤잖아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마지막 차감되는 항목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라는 거. 그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자 그래서 먼저 과세표준 순서 적용 순서 꼭 주의해야 되고 이때 반드시 뭐에 주의해라? 질문해 줘. 양도소득 과세표준 순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하면 과세표준이다. 자, 이렇게 외우는 게 원칙이지만 조금 더 변화해서 보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특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네, 순서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분이 안 나오셨네. 아저씨 분이 안 나오시니까 좀 허전하네.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인데 원칙은 무슨 가액이다? 원칙은 실가로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 당연히 실질거래가액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68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원칙은 무슨 가액이라고요? 실질거래가액. 실질거래가액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168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뭐 할 수 없대요? 인정할 수 없다면 뭐 한다? 추계한다. 추계. 여러분들 추계한다고 하는 것은 추산해서 계산한다라고 했던 거죠. 추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모텔 세무조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텔 세무조사 정문에 앉아가지고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거 본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냐면 그 모텔에 빨래를 공급하는 업소가 그 빨래 공급하는 모포나 또는 수건들의 공급량을 보면 어느 정도 매출액을 추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출액을 추산하게 되는데, 자,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양도소득 세무조사를 받으러 가보면요, 어느 아파트 무슨 단지 무슨 아파트 치면은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거리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그때 당시에 시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3억 5천이면 어떤 사람은 3억 7천에도 팔고 어떤 3억 4천5백에도 팔고 이렇게 뭐가 존재하더라? 시세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2억 5천에 팔았대. 이런 것들이 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어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가 쓰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이렇게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실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를 안 하는 건 더 웃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이때는 뭘로 해야 되냐면 추계를 했는데 추계 순서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 다음에 안 된다면 기준시가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똑같아요. 매, 감인데 무슨 가액이다? 환산 취득가액이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꼭 기억하실 거 뭐 외워야 된다? 추계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추계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매감 환기, 매감 환기. 그래서 매감 환기라고 하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73페이지 보실래요? 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 추계에 의하는 경우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매감환기다라는 거, 매감기, 매감환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환산가액을 잘 읽어보면 환산 무슨 가액이에요? 환산 취득가액이지 환산 양도가액이 아니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엔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만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냥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감정가액이 2억 5천이, 실가가 있으니까. 취득가액이, 감정가액이 2억 5천이고, 매매 사례가액이 2억이고, 기준시가가 1억이래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양도가액은 얼마죠? 양도가액은 5억이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취득가액은 얼마죠? 예? 취득가액은 얼마로 해야 되지? 2억이죠. 왜? 뭐가 없어요? 실가가 없잖아요. 실가가 없으면 정해진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순서가 매, 감, 환, 기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감, 환기, 감정가액이 더 매매 사례가액보다 더 크지만 실제 거래가액에 더 가까운 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이 더 가깝다?
매매 사례 가액이 더 실가를 대변할 수 있는 가액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매감환기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매감환기는 순서지 매감환기 중에서 큰 금액 고르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자본적 지출, 즉 기타의 필요 경비인데 기타의 필요 경비가 3,000 있다. 기타의 필요 경비가 3,000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양도 차익을 구할 때는 기타의 필요 경비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때는 뭘로 해야 되냐면 필요 경비 계산 공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거기 페이지 보시면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173페이지. 그래서 그거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다음 주에 다시 이걸 할 거예요. 그냥 오늘은 맛만 보세요. 맛만. 그래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있어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인데 이거는 실제 경비가 아니라 실제 경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일 때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3, 3%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주택일 때도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7%. 그 외 모든 자산은 1%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공부는 그냥 다음 주에 하시죠. 이게. 그래서 다음 주에 양도세 과세 표준 여기서부터 다시 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 이 순서만큼은 좀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해도 좀 집중이 안 돼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